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야당에서 TBS에게 지원된 이 서울시의 예산, 즉 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김어준 씨 출연료로 지급되는 과정에 있어서 라면 가게 운영에도 보탬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어준 씨와 TBS와 시민의 혈세와 라면 가게,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TBS 교통방송 측이 1인 법인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 김어준의 회사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라는 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김어준이 있고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있다. 그런데 해당 법인들의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같은 건물에 돼 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딴지라면 가게가 입주돼 있다. 근데 그게 또 딴지라면이다. 김어준과의 연관성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김어준 혹은 주식회사 딴지그룹에 출연료를 우회 지급하고 있다면 사실상 딴지라면 또는 카페 운영비로 지급한 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조수진 의원은 문제 제기했습니다. 자, 바로 이 건물에 주소지가 돼 있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 건물에 딴지 라면 가게가 입주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 저 건물이 주식회사 김어준의 건물일 수는 있는데, 딴지라면, 저기 입주되어 있는 라면 가게도 김어준 씨 회사로 볼 수 있느냐? 관련해서 영수증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매장명 딴지라면에서 식사하신 분이 영수증을 끊었는데, 대표자가 김어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딴지라면도 김어준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영수증 사진인데요. 김연아 의원님.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말하고 싶은,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바가 뭡니까? 빨리 김어준 씨의 출연료 내역을 공개해라. 예. 네, 그다음에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도 공개해라. 이게 아마 결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뭐 딴지라면 얘기가 나오고 주식회사 딴지그룹으로 우회 지급됐을 때 문제라는 것은 이유는 왜입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딴지그룹하고 주식회사 김어준은 모두 다 1인 그룹입니다. 네. 딴지그룹은 처음에 조금 다수의 여러 명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김어준 씨 혼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것도 또 세웠는데, 저 지금 아까 딴지라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김어준이 대표로 되어 있는 라면 가게입니다. 이름만 그룹인데 대표자 1명.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도 또 친인척을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명이라서 어찌 보면 그 1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절세 요인을 좀 종합하기 위해서 회사를 저렇게 운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에 소득이 일어나서 이제 소득세를 내면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는 5억 이상에 대해서 42% 하나만 구간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억이 넘으면 45%까지 세금을 내거든요. 왜 저런 방법을 썼을까라고 보면 저는 김어준 개인이 굉장히 소득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죠. 벌은 소득의 45%를 세금 내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체에다가 출연료를 넣음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공제를 늘리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경비를 이제 증빙하면 되는데, 개인이 증빙하는 것보다는 법인이 증빙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결국은 절세로 저런 편법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게 뭐 개인이 그냥 일반 사업체라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김어준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23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것이 서울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TBS, 교통방송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정말 담고 싶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정의로운 발언 하시는 거 국민들한테 신뢰가지 않는다. 또 국민들에게도 저런 방법 별로 소개해 주시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야당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TBS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TBS에 지원되는 서울 시민의 혈세가 결국 김어준 씨의 라면 가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논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인으로 우회 지급한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그 법에는 제가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건데 여차저차 해서 사업을 결국 안 하기로 했고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김어준 씨의 해명은 이런데, 자, 이재명 기자, 야당의 의혹, 특히 조수진 의원의 의혹 제기를 좀 확인해 보려면은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일 간단한 건 TBS가 그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확인하면 사실 그냥 간단한 건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야당의 의혹 제기도 지난 보궐선거 때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이상한 데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곡동 땅을 셀프로 보상했느냐가 의혹 핵심이었는데 오히려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니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로 비화된 것처럼 이 논란도 점점 야당의 의혹 제기가 본질 벗어나고 있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의혹 제기의 시작은 뭐였냐면 결국 김어준 씨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느냐. 이 방송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세금이 적정한 기준으로 근거를 가지고 쓰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문제. 그런데 지금 사실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설령 김어준 씨가 그것을 그 출연료를 본인의 법인을 받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것이 세금만 제대로 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법인이 어떤 영업을 하든 간에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거기서 출발했던 건데 약간 점점 엉뚱한 데로 비화되는 게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이라면 얼마든지 회계 검사를 하고 감찰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 문제가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쓰였는지 그걸 보고 그다음 정책 편향성 문제는 방심위에서 정확하게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온 보도가 왜 김어준 씨에게는 과태료 결정이 안 되냐는 겁니다. 오락가락 과태료, 우상호는 내고 김어준은 안 내고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총 6명과 식사와 음주를 했다라는 사진이 공개됐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나가는데 우상호 좋아한다며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합숙했다. 우상호 의원 측의 해명도 있었지만 서울의 중심 중구청에서는 잠시였어도 그 위반이다. 과태료 10만 원을 우상호 의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중구청이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마포구청은 어떻습니까? 중구청은 우상호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제작진 7명과 카페에 방문해서 턱스크한 채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 씨는 서울특별시가 마포구청의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가 과태료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마포구청은 법률 자문까지 거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마포구에 사는 우리 마포구 주민 최모 씨는요. 국회의원도 방역법 위반 과태료 10만 원 내는데 김어준만 관대한 처분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갸우뚱, 말 그대로 갸우뚱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에게. 정혁진 변호사님. 네. 중구청과 마포구청 누가 맞는 겁니까? 일단은 마포구하고 김어준, 중구하고 우상호 이렇게 구가 틀리고 사람이 틀린데 저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서울시장도 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당에서 후보가 되고 여당이 이겼으면 그 우상호 시장도 가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러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그 권한을 그 구청장에게 위임을 갖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3조에 보면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우상호 의원한테까지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왜 김어준 그 씨한테는 이러한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지
그 마포구의 법적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가 잘못한 거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 사는 최모 씨 주민 같은 경우는 아니 서울시장도 될 뻔했던 현역의 핵심 우상호 의원에게도 지급되는데 부가료가 과태료가 어떻게 김호준 씨한테는 안 되느냐라고 갸우뚱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김영주 의원도 갸우뚱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걸?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대서특필 됐죠. 예. 김영주 의원의 예를 발언. 들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뭐 식상합니다만 꺼내면 이제 중구에는 박승준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마포구는 정청대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예. 그 두 사람이 말하자면 김어준을 보는 신소관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애둘러서 했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건 또 확인한 사실도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시민의 지적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면에서 마포구가 잘못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다음에 예를 들면 예산에 교비를 지원한다든지 할 때 페널티를 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마포구 자체 예산에.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마포구의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마포구민의 삶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청장을 다음에 뽑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만 정확하게 일벌백계한 공정한 행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이제 농담처럼 하신 말씀, 국회의원과 이제 구청의 과태료 부과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그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다는 말씀 혹시 높아졌기 네, 때문에 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